네, 취업에 관한 새로운 핫 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 잠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2부 첫 순서는요. 여전히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이고요.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책임져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준비생들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서류 전형에 또 합격시킨 신호를 갖고 있는 분이죠. 박서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DC 취업 컨설팅 박서윤 대표입니다. 오늘도 알찬 자기소개 첨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다양한 잔소리 준비하셨나요? 네, 그럼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분은 악역 대신 조금 선한 역할을 이 코너에서 맡고 계십니다. 유재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자기소개서 코너에서 선한 역할 맡는 게 상당히 더 힘들더라고요. 그 좋은 이슈가 없는데 좋게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그 많은 취업 준비생들 서류 많이 멘붕 올 텐데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각 대학 취업센터의 자기소개서 클리닉 이제 신청자를 받는다는 공지를 저희가 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출연한 시청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장홍석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한 취업준비생 장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한 취업준비생. 네. 주변에 많은가 봐요, 취업준비생이. 예, 아무래도 제 나이대가 이제 마지막 취업 전선이라서 이제 네. 같이 고통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좀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주제로 좀 첨삭 지도해드릴지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현대해상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일단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 장홍석 학생이 원하는 기업 그리고 직무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현대해상이나 이런 보험업계에서 영업관리나 마케팅 그쪽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 그래요? 지원이나 마케팅 쪽으로. 예, 오늘 딱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되게 지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 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험사 직원이랑 싸우고 왔는데 혹시 그 얘기도 참고하셨어요? 예, 아까 다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걸 좀 많이 경험 같은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현대해상의 자기소개서 쓰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항목이 너무 많고 그 항목끼리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경험을 살리는 거랑 또 사실 나야 하는 거랑 좀 그런 부분이 가장 그런 중간을 지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현대해상 자기소개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써야 될까요? 네, 앞서 그 홍석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해상 자기소개서는 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항목인데요. 그 하나하나를 이제 사례를 한 가지씩 포인트를 주면서 직무와 연관성을 갖고 그 현대해상의 자동차 보험 쪽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 특히 보험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첨삭 지도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현대해상 영업전 마케팅 부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써볼 항목이 학교 생활 외에 각종 모임,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인턴 등 참여했던 사회활동에 대해 작성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첨삭 지도가 되기 전 우리 장홍석 학생이 직접 쓴 순도 100%의 자기소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이라시아 마세. 군 전역 후 넓은 세상을 향한 동경 때문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했습니다. 종잣돈 마련을 위해 일본식 카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학 전공의 학생이 식당 주방에서 일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 입학 후부터 용돈은 자급자급 하고 싶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전문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전부인 제가 현란한 칼질과 용광로 같은 불길이 치솟는 주방으로 무혈 입성은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 칼질부터 시작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카레와 양배추, 샐러드, 대파 토핑입니다. 공통점은 엄청난 칼질이 필요합니다. 일식 카레의 생명은 다져서 볶은 양파인데 너무 볶아서 타거나 덜 볶아서 카레는 끓인 도중 물이 나온다면 그날 장사는 잠재적 고객 수십 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00인분이면 100개의 양파를 모두 까서 종이장같이 썬 후 다지는 작업은 부모님 생각과 함께 절로 눈물을 부릅니다. 양파를 황금색으로 변할 때까지 정성스레 볶아주면 절반은 끝. 끓는 물에 볶은 카레를 넣고 고용 카레를 넣은 후 바닥이 타지 않게 서서히 저어주며 30분간 끓이게 되면 일식 카레가 완성됩니다. 양배추 샐러드 역시 강판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자를 수 있지만 색이 금방 변질되고 맛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카레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개운한 느낌의 대파는 수작업이 훨씬 빠르게 가늘고 일정하게 자르는 경지가 됩니다. 경지에 이르는 동안 진짜 피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손가락을 베는 것입니다. 큰 칼을 엄청난 속도로 내리치는데 거기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뚝 하고 잘리진 않지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건 기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쳇말로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어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져 민폐를 끼치게 되어 가장 조심했던 부분입니다. 예, 사회활동 경험 중에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작성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직접? 네,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전문성.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에 일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했고 어떤 점이 두려워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준 것 같은데 네. 일단 류정석 대표님의 좀 달콤한 이야기부터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힘듭니다. 지금 달콤한 얘기 한다는 게 힘든데 일단 뭐 구구절절한 사례를 들어서 예. 본인의 목표에 대한 달성 의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표현한 건 잘했는데요. 네. 결정적으로 딱 두 글자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기가 무슨 뭐 요리사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so what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느꼈던 부분이 네.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우리 박소연 대표님께서 그러면 좀 요약해서 문제점들을 한번 뽑아 주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처음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이라시아 마세라고 이제 소제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라시아 마세. 네, 예. 지금 현대해상을 일본 회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소제목이 잘못 선택이 됐다라는 부분이 적절치 있습니다. 못하군요.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한자를 사용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이런 특성이나 기업이 좋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좀 더 예를 들자면 동아제약이나 좀 오래된 전통을 가진 이런 회사들은 자기소개서를 직접 한자를 응용해서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또 건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관찰을 해보고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지 어떤 기업인지 좀 관찰을 해보면 좋은데 첫 번째로 이런 소제목에서 접근을 잘못했다라는 점이 네.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 전역 후에서 이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사례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식은 항상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전반적 요약의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느낀 점, 그런 부분을 강점을 키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준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데 그 부분을 예. 조금 놓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친구가 이제 사례의 전반적인 부분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리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과정만 보여지지 그래서 이 요리가 너가 어떻게 앞으로 이 직무와 연관을 지어서 앞서 유정석 대표님 말씀드렸듯이 so what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이고 그 네 번째로는 뭐 진짜 뭐 피한 눈물가 있었다, 뭐 부모님의 생각이 났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초등학생이 아니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사회인의 진출에 있어서 언급할 이런 단어로서 적합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네. 감정이 많이 실리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꼼꼼하게 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지금 좀 약간 부끄러울 좀. 약간 쥐구멍을 찾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요. 막 그러니까 많이 부끄럽네요. 네. 우리 홍석 학생의 스토리가 나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걸맞게 잘 다듬는 그런 노련미가 너무 부족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이제 그렇다면 요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더 멋지게 요리를 해주실지 네.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박소연 대표님이 부분 첨삭 제도한 자기소개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제목은 서비스 정신을 이겨내다 혹은 카레와 서비스 마인드는 하나다. 스스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경험한 일본 카레 음식점 운영은 쉽게 얻어진 결과물은 없다라는 또 다른 사고를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용 마련을 위해서 도전 아르바이트였고 카레 음식점에서 한다는 일이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카레 음식점 운영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발빠른 행동이 필요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전부인 제가 현란한 칼질과 용광로 같은 불길이 치솟는 주방에서 움직여야 하고
끝난 후에는 재고 파악을 해야 하며 매장의 문제점과 매출 분석 또한 함께해야 할 임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함이 중요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음식 카테고리 상품을 이해해야 고객이 원하는 카레 맛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재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구체적인 비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한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고 오히려 판매 적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음식을 만드는 마음가짐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칼에 손이 베이는 등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고객이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저와 고객이 모두 즐겁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해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인 고객 서비스 정신은 이와 상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사실 이제 같은 재료를 네.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첨삭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직무와 연관성입니다. 네. 그 영업 관리나 뭐 마케팅 이런 쪽으로 지원한 친구는 일단 직무와 연관성을 보고 파악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점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 현대해상이 정말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인가 한번 기업 조사를 제대로 해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보여져 있는 부분은 고객 서비스와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이슈들을 검색을 해보았을 때 어떠한 고객 서비스를 제시를 하고 어떠한 상품을 접근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지 또한 좀 더 다가가서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이 현대해상이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기사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본인이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적합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정말 좋았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눈에 지금 2개 자기소개서가 눈에 들어오는 게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만 나왔던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 그렇죠. 비해서 두 번째는 예. 그래서 고객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지 알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나요, 보시면서? 일단 좀 제가 읽으면서도 약간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확실하게 좀 내용 요약 잘 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어때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일할 때 그때 했던 기억들이 여기서 나누신 거랑 좀 이렇게 많이 넣으면 연결되는 걸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류정석 대표님도 이제 달라진 자기소개서를 보셨잖아요. 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잘 바꿔진 것 같은 게 예. 기업에서 보는 그 인사 담당자가 보든 현업에서 보든 간에 자기소개서를 볼 때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이게 보험사기 때문에 재고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로세스, 그다음에 재고 파악, 카테고리, 그다음에 고객. 그러니까 우리 장홍석 학생이 지원한 분야가 영업 관리가 아니라 영업 지원이나 마케팅이시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고객은 내부 고객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 지점에게 무엇을 내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점이 속해 있는 상권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모션을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박소연 대표께서 첨삭해 준 것처럼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 그러면 혹시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그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다트해서 혹시 보셨나요? 보셨나요? 아, 여기서는 현대해상 거 못 봤습니다. 현대에서 건 못 봤다. 보셨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라는 게 꼭 있어요. 사업의 내용에.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해상의 CEO가 혹시 누구시죠? 이철영 대표이사. 그 이철영 대표님께서 최근에 인터뷰한 기사 혹시 보셨나요? 한 개 봤어요. 네, 그 기사에서 먼저가서 그 기사에서 CEO께서 우리 회사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 나서 그런 단어들이 이런 자소서에 나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열정이나 소통, 창의 이런 단어는 빼고 그런 CEO가 강조하는 키워드를 이 자기소개서에 많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또 진짜 안사 좋은 팁을 팁이네요. 알려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홍석 학생은 이제 우리 합격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준생인데 특히 현대해상 쪽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뭐 보험 쪽 전반적으로? 예, 제가 그 여기 식당에서 일할 때 이렇게 좀 영업
그 관리 같은 그러니까 매장 관리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학생회 같은 그런 경험도 해봤을 때 네. 그렇게 사람들 좀 어울리고 이렇게 이끄는 게 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게 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또 특별히 본인의 자소서를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첨삭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오세요? 어떠세요? 예, 최대한 이렇게 첨삭 받은 걸 잘 활용해서 제가 좀 더 살리면 서류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니까 그럼요. 꼭 서류 무난하게 합격하고 면접도 무난하게 합격해서 네. 최종적으로 불합격하기를 최종적으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 보시면서 자소서 때문에 머리 끙끙 싸매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한 말씀씩 좀 전해주시죠. 먼저 박서윤 대표님부터요. 네, 이제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앞으로 또 써야 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계속 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비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정석 대표님도 끝으로 좀 한마디 힘나는 조언해 주시죠. 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9월 끝나가니까 이제 자기소개서 접수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작 몇 개 기업입니다. 앞으로 10월, 11월에도 계속 있고 또 동계 인턴 대비해서 11월에도 많은 기업들이 자소를 계속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 네이버에 CDC 취업 컨설팅을 치시면 거기에 우리 이 방송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고 있네요, 연습해 자막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네.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를 원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중에서 간절한 분을 먼저 순서로 해서 네. 저희가 좀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네. 출연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출연료 안 드리나요? 드리죠? 예. 드리고 있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 예, 꼭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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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